먼저 포트폴리오 진단입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에 미리미리 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 분의 진단을 받는 행운을 거머쥔 오늘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네, 오늘 포트폴리오는 지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보유 종목 모두 다 손실 구간이어서 저희가 그래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시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 5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이 종목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비중으로 보유 중이고요. 현재는 20%가량의 손실 구간 놓여 있습니다. 미래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두 종목, 반도체 IT 섹터죠. 각각 10% 정도씩 있고요. 배터리의 성일 하이텍 20% 비중, 그리고 셀베스 헬스케어도 10% 비중이 있습니다. 이로써 주식 비중은 87%, 현금 비중 13%, 보유 종목 전체적으로는 10에서 20% 정도의 손실을 내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지금부터 싹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점수부터 좀 매겨볼게요.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이 포트폴리오 몇 점인가요? 2.0입니다. 5점 만점에 2점 주셨으면 상당히 좀 저희가 봐드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호석 PB님은요? 네,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다소 좀 아쉬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좀 시급하게 바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최병훈 전문가님이 그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점이면 가장 좀 약한 점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점이 좀 부족해 보이세요? 저는 수익률이 수익이 난 게 안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트를 보면 이제 선행적으로 장기 투자인지 단기 매매하는지 뭐 그런 성향도 알 수 있고, 그다음 이분의 매수 시점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포트폴리오 이렇게 보면 종목이 5개입니다. 5개인데 만약 10억이 있더라도 10억이 계좌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저는 이 한마디로 이 계좌를 보면 말씀드리면 허송 세월이다. 10년을 해도 주식은 돈이 날라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뭐 전체 이익 중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0년 중에 폭락장은 막 70% 빠진 장은 한두 번 꼭 오거든요. 그러면 번 주식을 몇 년 동안 벌었더라도 그때 또 내려가면 또 손절하기 때문에 결국은 10년 뒤에도 대다수 투자자의 90%는 돈을 못 번다고 그렇게 통계가 있습니다. 그처럼 보면 포스코 푸치엠을 이제 아주 좋은 거 샀습니다. 샀는데 단기 투자자가 이미 시세가 작년 7월 26일 폭등 폭락해서 내려와서 단기 투자자가 잠깐 먹겠다고 이미 시세가 끝난 주식을 가지고 산다면,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사도 됩니다. 물려도 되고 내려가면 더 사면 되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단기적 매매 투자가 많이 빠졌다고 사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대다수 종목이 조금 손실 있고 큰 손실이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 시세가 이미 마감된 주 내려온 상태에서 싸다고 사는 거죠. 저 같이 갈 때 대중이 막 한화하고 담력을 같이 가서 이익을 실현하고 나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또 돈을 가지고 피 같은 돈 갖고 이제 장난치듯이 여기 조금 사고 저기 찔끔 지르고 10%씩 종목도 백화점 만들고 이것은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점수를 낮게 줬고요. 40점이면 100점 만점에 주식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50점 정도는 뭐 그나마 해도 뭐 재미는 있으니까 깨먹고 이익 나고, 그런데 40점이라면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좀 종목은 좋아요. 종목은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점, 매수 시점이나 이제 매매 시점하고 그다음에 비중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핵심적인 종목을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금만 더 바꾸면 50점 이상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님이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심각하다. 돈 벌 수 있는 포트폴리오 아니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바꿔주실지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호석 PB님은 원래 좀 웃는 얼굴처럼 점수도 후하게 평소에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3.5점이면은 그간의 점수와 비교했을 때는 약간은 좀 아쉽습니다. PB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점이 좀 그러셨나요? 네, 뭐 관점 자체는 조금 최병훈 전문가님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3.5점을 드렸는데 저희가 뭐
평균 점수가 중간 점수가 2.5점이잖아요. 그런데 2.5점 아래로는 잘 안 드린다는 점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점수 좀 낮게 드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종 지금 보유하신 포트폴리오의 업종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2차 전지, 반도체, AI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업종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중심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종목별로 좀 세세하게 뜯어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조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종목별로 어느 정도는 이제 균등한 비중이라는 거, 비중 조절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포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이제 한 5분의 2죠? 한 이제 40% 정도가 포스코 퓨처엠에 쏠려 있기 때문에 종목적으로 포트 구성에서 보았을 때 결국은 2차 전지 흐름과 이 포트폴리오의 성패가 이제 좌우 연동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포스코 퓨처엠의 성일 하이테크까지 합치면 60%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2차 전지에 좀 많이 쏠려 있다라는 점에서 이 비중을 조금 바꾸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업종만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나쁜 구성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양대축인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 AI까지 이제 포트 업종별로 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비중 조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업종 내에서 수평 이동에 대한 이야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이 좀 많으니까요. 속도를 내서 섹터별로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쪽에 비중이 좀 높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사실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긴 하지만 큰 범주에서는 전기차로 좀 묶을 수 있으니까요. 최병훈 전문가님 포스코 퓨처엠은 매도 의견 그리고 또 성일하이텍은 반대네요. 퓨처엠이 보유 의견 그리고 성일하이텍을 매도 의견을 주시는데요. 이쪽 좀 봐주세요. 최병훈 전문가님. 네,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26만 7천인데요. 30만 원대, 33만 4,500원 사서 손해본 게 중요하죠. 이것은 당연히 회복을 하고 수익이 거의 기본적으로 한 100% 날 걸로 보입니다. 길게 들고 가면 내년까지 앞으로 한 2년 정도 안에. 그런데 양극재가 올해 지금 현재 양극재 4분기에 90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이 양극재는 원자재, 리튬, 메탈 전부 다 이 가격에 연동돼서 한결 연동되기 때문에 그러면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샀던 원재료, 리튬 이런 게 반타작돼서 빠졌으니까 계속 빠졌어요. 지금까지 빠졌는데 그러면 그걸 사놨으니까 결산 시점에 4분기 말 12월 결산 시점 보니까 3분기 말하고 비교하면 또 내려온 거죠. 그러면 원자재 산 게 내려오니까 평가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100원에 샀으면 90원 왔으면 10원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재 이제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돼서 900억 정도 적자가 난 거고요. 나머지 이제 실제로 판매 단가도 한 10%대 내려갔습니다. 15% 정도 내려간 걸로 보이는데 그럼 판매 단가도 내려간 상태,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 악재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리튬 가격뿐 아니라 이렇게 양극재 원재료가 좀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의 폐배터리 쪽인데 결국은 폐배터리는 아직 배터리 산업도 정상 배터리, 새 배터리도 아직 성장 중기도 안 왔습니다. 초입이에요. 그런데 이미 폐배터리 저 뒤 2028년도, 7년도부터 본격 시장이 크게 열리는 그때를 미리 샀으니까 실적은 안 나오잖아요. 적자 나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가지고 있을 주식이 아닌 거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15만 원대도 계속 매도 의견만 계속 줬습니다. 작년도 봄부터 한 번도 매수하지 말고 매도만 줬습니다. 그러면 27년도 열리고 내가 27년도 기다리면 이익이 나요. 만약 이익이 1,000억 정도 난다면 이 시가총액 한 2조 정도는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미 성일 하이텍은 18만 원 갔을 때 시가총액 지금 1조 1,000억인데요. 2027년도 정도, 8년도에 그 정도 나올까요? 그러면 그 정도 1,000억 정도 나온다면 그거 반영된 거예요, 이미. 그럼 올라갈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을 산 거예요. 이 기본적인 분석조차 안 하니까 이게 손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좀 싸다고 내려와서 샀으면 69만 원에서 30만 원 샀는데, 그러면
작년에 12월부터 계속 내려서 그럼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방송을 좀 보면 좋은데 저도 이제 저녁에 진단 시간에 이제 보면 9시부터 11시 할 때 여기서 40만 사면 48만 원 목표가로 드리고 있던 카드에 40만 원 붕괴되면 28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30만 원, 23만 원까지 간다. 25만 원. 23건 실제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그럼 반등 23만 원 반등하면 50% 반등하죠. 그럼 35만 정도 왔어요. 37. 그러면 이거는 못 가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다시 또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만약 1분기도 유통 가격 이런 게 아직도 계속 빠진다면 더 여기서 한 10% 20% 정도 더 빠진다면 이 저점 23만 또 깨질 겁니다. 나는 이렇게 깨지더라도 전기차 산업은 성장하기 때문에 그럼 깨지더라도 밑에 가서 만약 20만 원도 깨지고 내려가면 난 30만 샀으니까 비중을 더 실겠다. 그러면 보유하는 듯해죠. 그 정도로 처음부터 샀다면 괜찮아요. 지금도. 저는 이것은 추가 만약 20만 개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하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올라가면 또 35만 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걸로 보여요. 23만에 35만 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할 보이기 때문에 1분기 때는 등락을 한다. 그리고 양극재는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거든, 사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공매도 했던 세력들이 아직 공매도를 한 매수죠. 쇼커버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1분기 때까지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거의 한 매수를 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분기부터 좋아지니까 자동차 드라이빙 시즌이고 자동차 산업 자체가 2분기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2차전 좋아질 걸 보여요. 그럼 그때는 오히려 양극재 쪽으로 가야만 집중해가지 이 폐배터리 쪽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폐배터리 매도하고 성일 하이텍은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푸체는 보유하고 나중에 더 내려가면 더 사도 되고, 왜냐하면 계속 성장은 2차 전지가 테슬라 뭐 실적이 안 나왔다고 이제 성장을 못 하는가 이런데 그전에는 성장을 38% 했다가 올해는 한 20% 정도로 내려옵니다. 그래도 경제 성장률 3, 4%인데 20% 성장 엄청 성장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에 문제 없다.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그렇게 말씀 나왔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포스코 푸체 강력히 보유하고 추가 매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는 포스코 퓨처엠은 하락하면 좀 더 담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성일 하이텍은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립니다. 오늘 표를 통해서 먼저 이 처방전부터 확인을 하고 조금 더 이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최병훈 전문가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이 미래반도체는 보유 의견이고요. 나머지 세 종목을 매도하자 이렇게 솔루션 주셨는데 이호석 PB 같은 경우는 비중 축소 의견이 포스코 퓨처엠하고 성일 하이텍입니다. 2차전지, 전기차 이쪽으로는 두 종목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 나머지는 모두 다 추가 매수거든요. 그래서 의견에 있어서는 비교적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호석 PB님으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은 이 포스코 퓨처엠하고 성일 하이텍 두 종목을 비중 축소 의견 주셨어요. 이유는요? 네, 우선 일단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비중이 57%, 거의 60%거든요. 포트폴리오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좀 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결국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가 뭐 계속 평가받는 업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중 60% 정도면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영향을 좀 크게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비중을 좀 줄여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부정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가지고 있는 뭐 잠재력이라든지 뭐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를 생산할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포스코 그룹 내에서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구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있을 것이다라는 점까지 생각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가진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거죠. 비중이 37%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기본적으로 비중이 늘어나더라도 20%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축소한 만큼 갈 수 있는 곳이 뭐 반등
반도체나 AI, 보트에서 보유하고 계신 업종이죠. 그쪽으로 조금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성일 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을 좀 줄이자고 말씀드렸는데 성일 하이텍은 20%거든요. 비중이 적절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비중을 줄였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결국에는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라는 게 일어나게 되고요. 어떤 순서로 올라가느냐,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는 겁니다. 결국은 2차 전지에서는 그냥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소재,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그 중에서 양극재가 대표적이겠죠. 양극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가다가 결국 이제 성일 하이텍은 그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그 폐배터리잖아요. 폐배터리 관련주기 때문에 그 폐배터리 관련주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좀 흐름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거겠죠. 전기차 보급률이 기대만큼 올라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극재와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부각을 덜 받는 상황인데 전기차 보급이 충분히 되고 그 배터리가 모자란 시점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되는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단계로 보면 조금 더 멀리 있다라는 거거든요. 작년 3월 달에 올랐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주목을 받기 때문에 같이 상승을 했던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지금은 양극재라든지 좀 앞단이 움직일 경우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대략 한 10% 정도 줄이시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관점이라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석 PB는 2차 전지 전기차 쪽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휘둘릴 수 있는 보트, 따라서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어요. 다음으로는 반도체, AI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이 있습니다. 미래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각각 10%고요. 한 종목은 반도체 유통 그리고 한 종목은 기판 쪽 이 MBL 관련돼서 HBM 쪽으로도 좀 묶이는 이 종목인데요. 과연 두 분의 의견 이번에도 약간은 좀 달라져서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미래반도체 보유 의견이고요. 이수페타시스 매도 이렇게 판단하신 이유는요? 미래 반도체는 뭐 IT 섹터 유통을 하는데 삼성전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 늘어나니까 그것도 이제 유통을 해서 올해 실적이 나아집니다. 저 삼성전자에 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IT가 중에서 반도체 뭐 그렇게 메모리는 크게 안 늘지만 비메모리 쪽도 느니까 주가도 싼 단가고 그러면 이런 주식 것들은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선된데 이미 그 실적 개선되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올해 다시 고점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있으면 여기서 2만 원 초반에서 만약에 지금 10%밖에 안 되니까 가지고 있다가 추가적인 내려온 다음에 추가 상승 한 20% 정도는 보유하고 3만 원대 이상 가시면 그때 뭐 팔아도 되니까 충분히 1년 동안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다 보고 내년까지 반도체 관련된 메모리나 비메모리는 뭐 성장하지만 AI 관련 반도체 메모리도 꾸준히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AI 반도체 중에 MLB를 하는 이수페타시스다. 그럼 이수페타시스는 실제로 실적이 예상 컨센서스로 보면 주가가 그냥 막연히 좋다고 주식이 올라간다고 그걸 이제 거기서 합리화시킨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봅니다. 그래서 보면 과거에 2020년, 21년도 IT가 좋을 때, IT 수요가 좋을 때 5천억 정도 영업 매출이 나왔고요. 4,700억. 그 다음에 22년도 6,400억 가장 좋을 때고요. 작년엔 6,790억. 그래도 줄진 않고 조금 늘 걸로 보여요. 올해는 한 20% 성장하고 내년에 15%. 그러면 결국은 한 6,700억 정도에서 22년도 6,400에서 9,000억대 가면 이건 50%밖에 매출이 늘지 않잖아요. 그 매출이 50% 느는데 주가가 이미 10배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 정도 올라가면 주가는 기본적으로 한 두세 배 정도, 2배나 3배 정도 나눈 것, 주가는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한 3배 정도, 5배 나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뭐, 이제 주가가 고점이 한 7,000원대니까,
7,000원대, 8,000원대 늘 그랬으니까 고점에 그냥 PCB만 가지고는 성장을 못하니까 이제는 다층 PCB로 그다음에 AI 반도체 관련 많이 수요가 되니까 또 가속기라든지 이런 데 하니까 늘어나요. 그리고 공장 정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늘어나니까 그걸 반영하더라도 적정 주가는 기본적으로 지금 올해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1,600억 정도 이렇게 예상돼 나온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8천원이니까 한 12배 정도 되는데 괜찮아요. 지금. 그럼 적정 주가는 3만 원 내외거든요. 3만 원대. 과거에 뭐 애널리스트 뭐 작년에 5월달, 6월달 전부 다 만 원대였어요. 주가가 올라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막 목표가 이제 4만 원 막 내놓는 거죠. 근데 지난해 2만 원 갔다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1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적게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올해 1분기도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만큼 AI 반도체가 지금 많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너무 일찍 주가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오픈되더라도 호재로 적용되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박스권입니다.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걸로 보여서 그리고 지금은 38,000에 샀으니까 이 정도니까 이게 다시 2만 원 뭐 네 저는 뭐 만 원대까지 내려갈 거라고 38,000원대 저는 AI 혁명 시대가 수혜주입니다. 1등 수혜주인데 작년 7월 중순에 38,000 다 팔았습니다. 2만 원대 가면 재매수하는데 2만 원 안 깨졌는데요. 다시 기본적으로 이만큼은 내려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25,000이하로. 그래서 그때 만약에 10%밖에 안 되니까 많이 내려가면 추가로 사겠다면 되는데 이분의 성향은 단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뭐 많이 빠지면 다시 보더라도 지금 매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AI에 관련된 진단, 이제 심장 진단이다 해서 원격 의료 진료. 그렇더라도 이것은 크게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작해서 그래서 생각보다 셀바스 헬스케어도 저는 비중도 적고 단가는 싸지만 아직 실적이 나오려면 멀었습니다. 올해는 안 될 거로 보여서 저는 그것도 매도 의견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을 한꺼번에 다 봐주셨어요. 반도체, 지금 물론 분위기를 탄 것은 맞는데 좀 팔았다가 다시 잡아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효석 PB님 같은 경우는 두 종목 나란히 매수 의견 주셨어요. 미래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이 종목도 추가로 비중을 좀 늘려보자 의견 주셨는데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올해 어떤 업종이 뭐 가장 핫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제일 핫한 키워드가 AI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지금 뭐 미래반도체, 셀바스 헬스케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페타시스까지 사실은 AI 범주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처럼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영역에 속하느냐,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속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포트 구성 자체가 사실상 2차전지 그리고 AI 이렇게 좀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해도 좀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도체 비중을 좀 높인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지금 현 시점에서 뭐 미래반도체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가 비중이 10%씩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도체 비중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했고요. 꼭 이제 미래반도체 이스페타시스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반도체 업종 내에서 충분히 수평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단기 매매 기준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세가 강한 쪽으로 붙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래반도체 지금 차트 보고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지금 작년에 이제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에 시세 고점 만든 이후에 지금 그 가격 대비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10,000원 이상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 이제 움직임이라는 흐름이 있을 것이라는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미래 반도체보다는 이스페타시스를 조금 더 좋게 보거든요. 이유는 이제 결국은 반도체를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이런 테마들이 이야기가 나오면 언급되면서 시장에서 상승을 했던 부분이고 반대로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죠. 이제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고성능 이제 고적층 이제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차이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타시스 미래 반도체 두 종목 다 가져가시면서 비중을 늘리는 거 10%씩입니다. 비중을 늘리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단기 매매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만약에 꼭 이 두 종목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10%를 뭐 업종을 40% 가져간다는 전제하에서 종목을 바꾸시든지 혹은 늘리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셀버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의료 AI 관련주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셀버스 헬스케어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올해 이제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뭐 본질적인 약점이라고 하면은 뭐 실적이 아직까지는 나오기가 조금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조금 더 받게 될 텐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셀바스 헬스케어보다는 뷰노라는 종목이 이제 앞으로 앞두고 있는 이벤트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주가가 지금 충분히 빠져 있는 상황이고 현재 매물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이제 기다려 상승하는 거, 기다려 보시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평을 이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뷰노라든지 루닛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포트폴리오 한번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에 대해서 고르게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못다한 이야기 좀 총평과 함께 이분께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시다면 두 분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네, 같은 업종 내에서 종목은 한 개만 사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2차 전지 뭐 베이베트 다 하면 가장 좋은 2차 전지 중에 나는 양극재 중에 포스코 푸치를 샀으면 그것만 사야지 다른 주식은 건드리지 말고요. 성일하이텍 사지 말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도 사고 싶으면, 그 전에 만약에 작년에 샀으면,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가만히 갖고 있든지, 밑에서 쌀 때 사고 있어야지, 내려서 사지 말고, 남들이 이미 다 아는 주식은 남들은 팔려고 그러지, 내가 너무 늦게 간다는 거죠. 진입이 항상 늦어요. 단기 매매한다는 생각하니까 잠깐 치고 빠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있는데, 치고 빠지는 건 건투 선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치고 빠진 게 아니라 쌀 때 사서 그 시대 많이 올라오면 그때 파는 이렇게 바꿔야 되고, 매수 단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비중도 조금 산다고 10% 산다고 조금 깨진다고 큰 계좌 수익률 크게 안 깨지지만 결국은 다 깨져요. 그래서 확실한 종목, 잘하는 종목 위주로 그 파트, 섹터별로 하나씩만 넣고 총 한 3종목으로 바꿔서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좀 더 압축해보자 의견 나왔고요. 이호석 PB님은요? 네, 우선 한 줄 평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뭐 지금 갖고 있는 업종들이 중심에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충분히 이제 어느 종목이 중심 종목인지는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중심 종목을 중심 업종을 찾아놓은 데서 종목 비중이라든지 어떤 종목이 좋은지,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지금 3.5점에서 4.5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 포트폴리오의 주인공 전화 연결 통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는지, 궁금증 해소되셨는지 얘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렇게 진단을 드렸는데 추가 질문 있으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예. 예. 저기 말씀 잘 감사하게 들었고요. 예. 제가 너무 몰라요. 이 주식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예.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통밥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아주 좀 애매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보유 종목군들이 손실이신 것 같은데 두 분의 조언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꼭 수익 내는 계좌 만드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진단 마무리 짓겠습니다.